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 홈플러스 아이스크림 가게. 지금 그냥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조그만한 거에다가 세 가지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그럼 뭐 먹으면 안 되나? 저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게 따지는 양반들이 많아요. 먹고가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 아무도 없네. 주문은 좀 받아놨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언제 나오지? 나중에 이거 다 녹음화 시킨다는 거 아니야? 직원이 비었네. 72번인데 여기 번호표를 기다려야 하나?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구나. 근데 아무도 없어. 네. 10원대도 아무도 없어요. 72번 제 거 딱 한 방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지?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 저걸 했나?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주문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희한하네. 내가 오늘따라 오면 아무도 주문이 안 받아요. 그동안 뭔 얘기 좀 하자고? 뭔 얘기? 질문 있다고. 뭔 질문? 얘기해봐. 이건희 회장의 사업기밀 했잖니. 사업기밀이 있는데 이게 댓글로 이게 올라오네. 이건희 회장의 호황기 제일 상투 잡았을 때는 경제학자들이 잡는데, 그러면 불황은 어떻게 잡냐고. 이건희 회장의 사업기밀 2. 오늘 이거 주식 강의도 안 올릴 거고 그냥 제 블로그 강의 나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왕 같아요. 마치 이게 뜨거울 때는 이게 100도씨가 됐을 때 어떻게요? 이게 물이 100도씨가 됐을 때 어떻게 이때 이게 팔팔팔 끓죠. 그러면 팔팔팔 끓는지 이게 팔팔팔 끓는지 몰라. 근데 팔팔팔 끓는 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반대를 써요. 이제 불황이 있으면 이제 호황이 있고, 이제 호황이 있으면 어디 갔다 오잖아요. 호황이 있으면 이렇게 강의를 해야 뭔가 좀. 야, 오늘 아이스크림. 혹시 저쪽에는 앉아도 되나요? 네, 저쪽에 앉아요. 괜찮아요? 여기만 이제 아이스크림 받아가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마치 이게 팔팔팔 끓는 게 불황 붙지 않네요.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팔팔팔 끓는 거는 그거는 근본은 경제학자들이 정확히 가르쳐요.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때가 어떻게 팔팔팔 끓. 약간 반대가 있어요. 그럼 호황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어요. 예전에 명동시장이 어떻게요? 최고 이게 경기 바닥, 불황의 최바닥이 어디냐, 터닝 포인트가. 이게 명동시장에서 쓰는 방법은 제가 한번 강의했어요. 근데 명동시장에서 쓰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이건희 회장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은 다르게 쓰나요? 다르게 써요. 그 감지를 다르게 쓰고 쓰는 방법이 틀려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 옛날 신문이나 뉴스를 다시 보면 어떡해요? 이제 무릎팍이 다 치워야 돼, 다 사람들. 예. 저쪽으로 잘 옮기겠습니다. 잘 옮기겠습니다. 원래 이게 내가 강의 안 하겠는데 하도 여기다 놓고 딱 내 자리네. 여기 딱 내 자리. 오늘은 머리도 까맣겠다.
오늘 머리 감았어. 머리 못 감은 날은 내가 모자를 벗기가 그래. 그럼 이건희 회장의 그 저기 뭐냐 그 불황일 때는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나요? 이건희 회장도 이게 명동시장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들어요. 명동 사람들한테도 잠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삼성그룹에 저기 뭐냐 경제연구센터가 있어요.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게 경제연구센터가 있어요. 일종의 저기 자문기구 회사라고 보면 돼요. 따로.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냐? 이 경기가 불황인지 호황인지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그걸 연구하는 여러 가지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연구하는 게 그 삼성 연구센터 경제연구센터에서 하는 게 이게 불황이고 호황이고 어디가 꼭지고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터닝 포인트인지를 갖다가 그걸 찾아내는 게 그 주 이유예요. 삼성 경제연구소. 제가 알기는 이게 사람들이 잘 보는데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어떻게 해요? 자문을 구해요. 그러면 이게 삼성의 그 모든 게 거기서 난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나 삼성 계열사들이 이제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전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저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자료를 많이 가져와요. 이사진이나 대부분 이사급들은 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연수 같은 걸 다 받아요. 경제 이런 저걸 갖다가. 그러면 거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는 대로 움직이나요? 아니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따로 있고 이건희 회장이 따로 뽑아낸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 방법이 틀리나요? 틀려요. 그러면 자기 회사 삼성경제연구소에다 그 데이터 뽑아내는 그 노하우를 전수해야지 왜 전수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가문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가문으로만 해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데 이병철 회장 때부터 가문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병철 회장은 자기 자식들한테 가르쳐줬어요. CJ도 자식이죠. 저기 이마트 신세계도 자식이죠. 다 똑같이 가르쳐줘요. 자, 이병철 회장 거야. 근데 이병철 회장이 원래 이 집안이 대대손손 경주 쪽에 부잣집 집안으로 알고 있어요. 이 양반 집안. 이 집안에서 어떻게 부에 대한 그 부에 대해서 그런 게 따로 이게 비밀 비밀 그런 게 내려와. 이병철 회장이 그거를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삼성을 일궈낸 거예요. 정주영 회장도 그걸 이병철 회장한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이쪽 가문에서 대대로 이렇게 부를 갖다가 일궈내는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 가문마다 다 그게 있어요. 다 틀려 가문마다. 자, 이병철 회장이 그걸 좀 잘 봐. 왜? 그거에서 그래 이병철 회장이 그 가문에서 예전 어렸을 때부터 그 비기를 위에다가 어떻게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자기 가문의 비기에서 근데 그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식들한테 다 똑같이 가르쳐줬어. 그 누구한테는 안 가르쳐. 자기 직계 자식들한테 가르쳐. 사촌이나 다른 친한 사람한테 안 가르쳐. 자기 직계 그것도 경영을 하는 자식들한테. 자, 이병철 회장 중에서 직계 혈통 중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자식들이 몇 있죠? 딱 그 양반들한테만 가르쳐줘. 다 똑같이 가르쳐줘요. 어떤 비교. 이병철 회장. 근데 이병철 회장이 딱 이만큼 만들었어. 비기를 갖다. 이건희 회장도 그걸 맡고 CJ도 맡고 신세계 이마트도 다 그거를 가르쳐줬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이제 다른 자식들은 다 거기에서 막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어쨌든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네, 이병철 회장의 가문에서 내려온 비기와 자기가 이제 알아낸 비기와 정주영 회장이 알아낸 비기가 있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 것도 내가 한번 말했죠. 정주영 회장이 약간 뭐냐면
이게 작전 같은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전략 전술이 강해 이 양반. 그럼 단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배팅해야 할 건지 순간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바로 그냥 꽂아버려야 돼요. 그냥. 꽂아놓고 이제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해요. 참 이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거 절대로 이거 추천 안 해요. 이런 사람들.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감으로 꽂아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일부터 저지르는 사업가들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왜?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사고 쳐. 정지영 회장이 딱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이 양반이 틀린 게 뭐냐면 일을 벌리고 어떻게 해요? 일을 벌리면서 그걸 갖다가 수습을 같이 해요. 그게 대단한 거야, 이 양반. 원래 일을 저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제 감으로 해가지고 그게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 다 망해. 내가 데이터를 뽑아 다 망해. 근데 정지영 회장이 딱 그런 스타일이야. 밑도 끝도 없이 저지르고 망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실패를 많은데 나중에 해보면. 자, 오늘은 정지영 회장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건 회장 이야기를 할게요. 주식 강의다 올려달라고? 알았어. 주식 강의다 올려. 이걸 좀 설명해야 돼. 이건 회장이 자기가 만든 것도 자기 당대에 만들어낸 것도 있고 이게 이어받은 것도 있어요. 다 이병철 회장한테 다 이어받은 거야. 그리고 자기 당대에 이게 그거 갖다가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그거 저기 경제나 경기 분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이병철 회장보다 훨씬 뛰어나요. 오늘 이거 아이스크림 다 먹어. 세 가지만 알아. 그럼 요거부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병철 회장 이 양반이 자기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부를 읽어내는 그 가문의 비밀에다가 할게요. 자기가 사오면서 그걸 만들어내요. 근데 나중에 이건희 회장이랑 다른 자기도 다 받았는데 이건희 회장이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요. 제가 그거를 한번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떠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펼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떻게 뭉클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잘해야 돼.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초기에 사업이 막 불처럼 막 튀어. 이때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막 불처럼 튈 때 어떻게 뭉클해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더 거품을 일으켜요. 버블을 일으켜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 많아요. 이제 IMF 때 한보가 대표적인 사례야. 잘 됐을 때 어떻게 딱 뭉클했을 때 잘 됐을 때 어떻게 더 거기다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막 이제 불이 붙었어 집에. 좋은 의미로 막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부채질도 하고 막 기름을 갖다 부은 거야. 근데 그때가 웅크려야 할 때야. 웅크려야 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웅크려야 할 때가 있고 어떻게 점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학과들이 그 타이밍을 잘 몰라요. 그 전반적인 경제적인 분석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그거 그럼 경제학자한테 물으면 되냐? 경제학자들은 더 몰라, 걔네. 이건 회장 하는 말하고 명동 큰손들 얘기가 똑같아. 이게 박사, 석사들이 어떻게 더 멍청하다고. 헛똑똑이라고, 걔네들. 박사, 석사 한 애들이 더 헛똑똑이라고, 걔네들. 자기 자식들도 저기 그 유명한 버클린 대학이나 이제 옥스퍼드 하버드 다 보내봤는데 나중에 자기 자식들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헛똑똑이래. 제 명동 큰손들 얘기야. 자기 자식들 한번 보내봤다 이런 경제 근데 얘네들이 더 바보가 돼서 들어왔대. 이게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유명 이런 경제학 박사 받고 오면 얘네들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바보가 돼서 들어왔다고 해. 명동 큰손들 얘기들이야 이게. 얘네들이 바보가 돼서 들어왔다 이게. 그게 씨잘데기 없는 것만 이게 대가리에다 많이 박아놓고 온 거야. 이거 지금 한번 이거 경제 기본 학문을 한번 싹 갈아엎어야 돼 이거 진짜.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명동 큰손들이 하는 얘기들이야. 명동 큰손들이 나중에 자식들을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천문학적 부를 이제 물려줘. 그럼 이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경영이나 경제 같은 데 있는 거 어떻게 저기 뭐야 박사까지 이걸 가르쳐요. 그것도 그냥 박사가 아니라 하버드대, 옥스퍼드 같은 그런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대학으로 보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저기 명동 큰손들이 그런데 박사까지 자식들을 해가지고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바보가 돼서 들어왔다고. 내가 어지간하면 이 얘기를 안 하겠어. 왜냐면 괜히 이거 박사 석사들 내가 바보로 만들었거든. 근데 이게 명동 큰손들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게 예전에 한참 저기 명동 큰손들이 거기 뭐냐 이게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유망대 자식들 갖다가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바보가 됐어요. 그게 80년대쯤에 됐어요. 80년대쯤에. 그때 좀 열풍이 불었었어. 근데 그 당시에 저기 명동 큰손들 자기 자식들을 저기 하버드대나 옥스퍼드 경제학 박사까지 해가지고 오니까 어디가 바보가 돼서 들어왔대.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얘네들 기존에 있던 게 이제 너무 이게 관념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게 가문의 그 비기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들어간대. 네, 어떻게요? 지금 마치 이게 저기 빈 그릇에 새로운 물을 넣으면 들어가는데 이 그릇에 어떻게 물이 가득 차 있어. 그럼 새로운 물을 넣을 수가 없죠. 마치 이와 같더래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버드 대학을 딱 보내가지고 여기다가 지식을 여기다 하나 담고 온 거야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그 비기를 갖다가 전수를 해주려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못 받아들이는 거야. 기존에 있던 이 어떻게 이게 쉽게 말해 하버드 대학하고 옥스퍼드 같은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그냥 똥통 지식만 그냥 실컷 그냥 들어가지고 왔대. 똥통 지식을 안 버리고 어떻게 이 가문의 비기를 갖다 가르쳐 주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애들이 자식들. 이게 1980년대 한참 유행했어요. 명동 큰손들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유학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유학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패를 해요. 경제학 박사까지 따고 왔어. 경영법 박사. 근데 어떻게 명동 큰손들이 얘기하면 자기 손주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 자기 손주들을 갖다가 유학을 보냈더니 대가리에다가 그냥 똥만 그냥 가득 싣고 들어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90년대부터 어떻게 해요? 명동 큰손들이 유학을 안 보내요. 그때 저기 명동 큰손들의 그 자녀 교육들이 어떻게 해요?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저기 70년대, 80년대까지 유학을 실컷 보냈어. 근데 이게 얘네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바보가 돼서 들어가는 거야. 명동 큰손들 얘기야. 자기 손주들 갖다 저기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유학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바보가 돼서 들어온 거야.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그럼 유학을 안 보내요? 유학을 보내요. 이건우 회장 비기에다가 또 명동 콘서트에 유학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나중에 이게 보면 역사학을 많이 가르쳐요. 에? 자,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뭐 경제학, 경영학 뭐 이런 걸 배우죠. 돈 벌려면 명동 큰손들은 어떻게 하냐? 유학을 보내잖아요. 역사를 가르쳐요. 7, 80년대는 경영경제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경영경제학을 가르쳤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대가리에다 똥만 가득 차서 들어온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인문학을 배워야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7, 80년대까지는 이게 경제학, 경영학을 명동 큰손들이 많이 써요. 손주나 들어가. 근데 이제 90년대부터 이게 바뀌어요. 90년대부터 뭐 어떻게 바꾸냐? 인문학으로 바뀌어요. 세 가지 학문을 많이 철학하고 90년대 명동 큰손들이 나중에 보니까 유학을 보내기는 보는데 경영이나 경제나 금융 이쪽은 절대로 안 보내요. 대가리에 똥통만 가득 차고 들어온대. 뭐냐? 역사, 철학, 인문학. 그러니까 철학과 역사하고 인문학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유학을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냐 대가리에다 어떻게 똥통을 안 차고 들어오면 애가 좀 돼서 들어오는 거야.
아씨, 이건 회장, 이거는 비기에다 명동 큰 손들네. 사람들이 모르는데 명동 큰 손들은 자기 자식을 교육을 언제까지 시키냐면 40살까지 시켜요. 교육기간이 어떻게 40살까지. 교육을 굉장히 중시해요. 명동 큰 손들이. 그럼 자기 자식을 언제까지 40살까지 시켜요. 40살까지. 그럼 그때까지 계속 유학만 다니네? 안 그래요. 단계가 있어요. 또 초중고 무슨 뭐 특목고나 뭐 그런데 잘 안 보내요.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요. 일반 유치원 오고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일반 고등학교까지 똑같이 보내요. 이게 명동 큰 손들 잘 보는데 명동 큰 손들만 있는 귀족 중고등학교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명동 큰 손들이 보통 이게 재벌가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끼리 귀족 학교가 있어. 근데 명동 큰 손들은 어떻게 해요? 초중고 학교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 학교를 보내요. 똑같이 보내. 서민들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저희 과외 선생 따로 붙여가지고 이제 그런 거니 이제 하긴 해. 그러면 대학 보내요. 대학도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보통 유학을 많이 보내. 유학을 뭘로 많이 보내냐? 인문학 쪽으로 많이 보내. 역사와 철학하고 인문학 이 세 개 쪽으로 많이 보내. 사람들이 잘 보내. 그럼 40살까지 그럼 계속 그만 배우네? 아니에요. 뭐 석사까지만 보통 받아. 박사까지도 안 받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 교수가 되려면 박사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석사까지만 하고 있다면 들어와요. 외국 가서 인문학을 많이 가르쳐. 역사, 철학, 인문학 요 세 가지야. 그럼 국내로 이제 들어와.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 뭐냐? 식당 일 같은 걸 시켜요. 잡일을 시켜요. 잡일. 유학까지 갔다 잡일을 시켜요. 예를 들면 분식점 같은 데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해요? 분식점에서 하루 종일 김밥만 말게요. 예?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명동 큰 손들의 이게 교육법이에요. 딱 40까지 그걸 봐요. 그럼 자식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가문에 부가 예를 들어서 한 10조 원 정도가 있어. 그러면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5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5명 중에 한 명한테 어떻게 해요? 자식 한 명한테 전 재산을 몰빵해야죠. 그럼 나머지는 그지인가요? 나머지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줘. 예를 들어서 내가 10조 원이 넘어 재산이. 근데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 물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식한테 물려준 때 10조 원이면 뭐 2조 원씩 똑같이 n분의 안 나눠져요. 딱 한 자식한테만 물려줘. 그게 딸일 수도 있어. 꼭 아들한테만 물려주는 거 아니야. 딸일 수도 있어. 명동 큰 손들이 만약에 자식 중에 이 부를 지켜낼 자격이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 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를 사이를 주세요. 그리고 딸하고 사위한테 물려줘. 내 자식 중에 이 부를 갖다가 지켜낼, 딱 보면 사이즈 보면 알아. 내 자식이지만 이 천문학적인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지켜낼 그 능력이 안 되는 걸 딱 보면 알아. 이게 큰 손들은 자기 자식 중에. 그러면 되도록이면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요. 되도록이면 아들이고. 그러면 아들이 한 5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들 5명 중에 하나를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시험을 해요. 이제 언제까지?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야, 아버지가 10조 원이야. 미건이보다는 더 부자야. 그냥 20조로 할까요? 20조로 할게요. 20조야. 미건이보다 부자야,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이 알아. 아버지가 공표를 해. 전 재산 단 한 자식한테만 몰빵한다고. 다른 자식한테 안 준다. 이게 명동 큰손의 부를 지켜진, 이걸 갖다 n분의 1로 나눠주면 다 흐트러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20조인데 우리가 형제가 지금 저기 6남매야. 6남매인데 딸 하나고 아들이 다섯 명이야. 그럼 5명 중에 하나가 올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가 딱 공표를 해요. 딱 한 명한테만 준다고. 장남이라고 주는 거 없다. 장남 자격 없으면 차남이고 다른 딸에 이제 차남한테 줄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눈깔이 뒤집혀지겠죠. 야, 여러분들이 자식이라고 생각해 봐.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눈깔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지지. 그러면 나머지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줘. 즐긴 사람. 한 1,000억 원씩은 줘. 어떻게 자식들이 평생 먹고 살 정도의 주식은. 근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부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분산을 안 시켜요. 딱 한 자식한테만 줘요. 그리고 그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자식을 낳으면 딱 한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러니까 그 부가 유지가 돼. 이게 명동의 큰손들의 부가, 그 정통 가문들이 부가 내려오는 비밀이에요. 이걸 자식이 예를 들어서 6명 낳았으면 6명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면 이게 다 어떻게 흩어져 버려요. 그 몇천 년을 부를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부가 그렇게 내려온 거야. 명동 가문 사람들. 이게 비밀이에요. 자식이 6명 있어. 딸도 해. 딸한테도 줄 수 있다. 네. 야, 막내딸이 있어. 제 막내가 딸이 났어. 아들 5명 다 막내딸 하면 6명이야.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되도록이면 장남이 좋은데 장남이 자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더 뛰어난 자식한테 줘. 그러면 공표를 해요. 아버지가 자식들 딱 내놓고 자식들이 장성을 하면. 내가 지금 재산이 이건희보다 내가 부자다고. 내가 20조 원이라고. 근데 이 재산은 어떻게 해요? n분의 1로 나눠줄 생각 없다고. 한 자식한테 다 몰빵을 할 거라고. 그리고 그 자식도 그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한 자식한테만 계속 대대로 어떻게 몰빵을 하게끔. 이게 부를 이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탈락한 그 저기 내 자식, 내 아들은 그럼 어떻게 된 그지로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 먹고 살 정도로 한 1,000억 원 정도, 자기가 먹고 사는 한 1,000억 원 정도는 줘요. 자, 20조 중에 1,000억 원은 그냥 껌값이에요. 자, 20조가 있어. 20조가 재산인데 1,000억 원은 껌값이죠. 그러면 한 4명 자식한테는 1,000억 원씩 줘. 그러면 살아. 명동 가면 이렇게 부르죠. 다 똑같아. 우리나라 보면 정성 가문이거든요. 정성 가문은 정손이 모든 재산을 다 이어받죠. 똑같아요. 뽀뽀 좀 했네. 뽀뽀할까요?